음, 자, 잘못되었을 때 치우는 거 꼭 아시고 처리하시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기록 중지를 안 누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계속 기록을 하겠죠. 기록을 하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기록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그걸 오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컴퓨터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재부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문제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한, 위치적으로 따졌을 때 한 80%쯤 되는 위치에 있는 문제라고요. 순서대로 봤을 때. 그러면 그동안에 저장을 한 번도 안 누르면 재부팅하는 순간 내가 앞에서 풀이한 내용이 전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저장 버튼 눌러야 된다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기록 중지해야 된다는 거. 재부팅을 했을 때 감독관에게 뭐 재부팅 하겠다고 이제 의사표시를 하고 재부팅 하면 시간을 많이 주냐고요? 안 줍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관리 되게 잘하기 때문에 부팅하는데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시연진 해소할 때 아마 맨 마지막에 가니까 보통 한 30초? 뭐한 1분이 안 되는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니까, 어, 크게,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내가 이제 매크로 연결되는 게 잘못되었을 때 이제 크기 조절이나 이런 게 잘못돼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자, 그거 이제 처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죠. 자,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올리시고 클릭했으면 이거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단추를 클릭을 해버리면 매크로가 실행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아마 뭐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고 선택이 된 채로 그리고 빈 공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선택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절하실 때 아까 Alt키 쓰신 그 삽입할 때 Alt키 썼죠? 크기 조절하실 때도 Alt키 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드래그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때 왼쪽 Alt키 쓰면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행 높이나 열 너비에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겁니다. 그 다음 매크로 연결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시 누르시면 매크로 지정 보이세요? 네, 저거 가지고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주의사항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한번 더 해봅시다. 매크로 우리 교재에는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코드, 별표시 코드나 언더라인 코드에 대해서 크게 나와 있지 않은데 요 근래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마 교재나 다른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권에 있는 상시 기출문제 꼭 한 10개, 현재 10개 돼 있거든요. 10개쯤 하시고요. 그래도 그거 다 하시고 여유가 10개쯤 하시면 아마 합격할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좀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매크로에 대한 부분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저희들 교재 212페이지고요. 시트명은 매크로 2시트이고 자, 매크로 2시트에 대하여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시오. E6에서 E130 영역에 대하여 어디죠? 여기죠? 여기. 잠깐 여기가 아니고 여기 영역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셀 값이 1값과 같을 경우에 U로 표시하고 셀 값이 0일 경우에는 무로 표시.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 원래 문제 다 읽고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수업 진행성 어차피 잘라서 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고 하는 겁니다. 동일 시대의 B 예서 C3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고 단추로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요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합니다. 이메일 셀을 그리고 개발 도구의 코드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나머지는 기본값. 그리고 확인. 자, 주어진 범위 D6에서 E13까지의 범위에 대하여. 네? 아, 죄송합니다. E6에서 E13 범위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표시 형식이니까 컨트롤 1, 셀서식 대하상자를 나타내시. 표시 형식, 범주,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기존에 있던 거 지우시고 자, 1과 0밖에 없잖아요. 그럼 조건이 1이라는 이야기죠. 때 뭐라고요? U라고 문자 표시를 하고 세미콜론. 자, 그 외에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 조건을 표시할 필요 없이 표시 형식 부분만 무라는 문자 표시를 하라. 공통적으로. 이 내용이죠. 다죠? 조건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 그 다음, 단추 삽입하라 그랬죠.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클릭. 범위는 P2에서 C3. 자, 다시 한 번만 더 설명 들으세요. 여기에 딱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Alt키가 필요하고, 그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B 셀을 4등분 하시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를 두신 다음에 왼쪽 Alt키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하면 딱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화면에 바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시험에서는 한 개가 두 번째 문제를 푼다면 앞에 게 문제, 매크로 이름이 보일 거고요. 지금처럼 첫 번째 문제를 푼다면 매크로 이름이 없겠죠. 자, 확인. 텍스트 작업하라 그랬죠. 단추 1, I자 모양을 보여줄 때 클릭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 자료 텍스트 지우시고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이름 입력을 하시고 오타 조심. 이거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E6에서 E13 영역에 대하여 표시 형식 일반으로 적용하는 해제 매크로 생성. 자, 요건 일반이랑 표시 형식이 일반 기억나세요? 요거 표시 형식만 없애는 기능이 일반이었습니다. 일반. 요거 이런 일반 요걸 이야기하면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진행합니다. 이 범위 바깥쪽에 이미 잠깐 나머지 다 읽고요.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동일 시트 이 2에서 F3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해제라고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해제 매크로가 생성되도록 수정하죠. 이렇게 전체 읽으면서 이제 문제풀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거 이제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이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시고 개발 도구에 저 기록 중지 안 눌렀어요. 헐. 자, 앞에 보세요. 갑자기 또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록 중지. 지금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기록 중지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만 안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까지 내용 다 저장이 돼 버렸습니다. 단추도 삽입하는 거 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자, 잠깐만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러면 지우시고요. 이건 그대로 살려두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표시 형식을 좀 없애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지우고 나서 개발 도구에 기록, 아니, 자, 여러분 잠깐 기다리시고요. 왜, 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봐주시지 않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개발 기록 중지. 여기 아마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서식.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에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 해제라는 이름의 매크로 이름,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이 6에서 이 13 범위 선택하시고 홈 표시 형식
그룹에 일반 목록 단추 눌러서 일반 클릭. 끝. 기록 중지 꼭 누르시고요. 재청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케이. 그냥 단추 달라 그랬죠? 시험에 요즘 단추 다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옛날에 도형도 있었는데. 자, 단추, 양식 컨트롤. 혹시나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E2에서 F3이 있으니까 E2셀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 두시고 왼쪽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화면에 바로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해제죠, 해제. 해제라는 이름의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 단추 이 위에 텍스트 위에 포인트 두시고, I자목에 포인트 일 때 클릭. 기존에 있던 텍스트 없애버리시고, 해제라는 이름의 매크로 이름 설정하시고, 맞아, 텍스트 설정하시고, 빠져나올 때 이메일 셀을 클릭한다. 그리고, 자,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참고 표시 셀 포인트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 번갈아 가면서 한번 눌러보세요. 이것도 눌러보시고 이것도 눌러보시고 이상 없는지. 아, 꼭 이렇게 뭐 범위 설정 안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셀 포인트 얘기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뭐 해제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건 근본적으로 자, 잠깐만요. 근본적으로 이 내용이 제대로 진행만 되면 됩니다. 범위 설정이나 뭐 이런 셀 포인트 위치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원래 오늘 차트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차트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차트는 다음 주에 하죠. 그리고 우리 또, 물론 지금 그래서 계산 작업 파일 여시고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 계산 작업, 오늘 새로운 기능 좀 할게요. 뭐 몇 가지가 빠져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 다음 주에 다 채워 넣어 드릴게요. 응? 다음 주에 그 몇 가지 안 한 거 다 채워 넣어 드릴 테니까. 왜냐면 저기 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다시 넘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이제 기능적으로 여기 기능이 총 세 가지 있거든요. 계산 작업안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중첩함수, 일반 중첩함수,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고요. 또 오늘 여기 그래서 그 시트 이름이 어디냐면 대열 수식입니다. 대열 수식. 시트 이름이. 이제 기능이 두 개 정도 남았네요. 요거까지 총 세 개 정도 남았거든요. 아, 오늘 요 시간에 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끝날 것 같거든요. 배일수 시간. 그런데 조금 기본 함수가 잘 되어져 있다는 가정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일단 첫 설명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 점차 내용이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내용을 잘 듣고 따라오세요. 자, 교재는 125페이지입니다. 이제 까다롭고 귀찮고 불편한 내용들만 몇 가지 남아. 이게 이제 7부 능선입니다. 여기가 있어요. 크말 1급 엑셀에 7부 능선쯤 됩니다. 산호까지. 자, 거기 배열 수식이죠. 자, 배열 수식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 요런, 배열 수식이 뭔지 좀 설명을 간단히 좀 하고요. 자, 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앞에 헛다운표 플러스, 아니 뭐, 그 플러스 기본 필요 없고요.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입력하고 계세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진행을 하죠. 자, 딱 보는 순간 뭘 해야 될지 느낌 오시죠? 1 더하기 5, 2 더하기 6, 3 더하기 7, 4 더하기 8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꼴 1 더하기 5, 엔터. 자동차 이런 수식이 세 번 더 나오면 되죠.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자동 치우기 몇 번? 두 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 형태 상대 참조 왜 밑으로도 바뀌어야 되고 오른쪽으로도 바뀌어야 되니까 구조 이해되세요? 자, 자동 치우기 한 번,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치우기 두 번 하면 되다. 우리 계산 몇 번 하신지 혹시 아세요? 더하기 계산 몇 번 했죠? 이 결과가 나오려고 6, 8, 10, 12 결과 값이 나오려고 계산 몇 번 하셨다고요? 네 번. 우리가 자동 치우기 쉬운 방법을 썼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네 번 계산해야만 이 결과값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요 계산이 끝나고 요 계산이 끝나고 요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네 번 계산 순서대로 계산이 되어진 거죠. 자, 치울게요. 자, 지금부터 자, 결과가 4개가 나올 거니까 4개의 셀 선택하시고요. 지우세요. 자, 새로운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더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자, 이꼴 1, 2, 3, 4 범위 설정. 더하기 5, 6, 7, 8 범위 설정. 그리고 잠깐 대기. 자, 지금 계산하는 이 식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장담하건데. 이걸 보신 적이 있다. 그분은 커마 1급을 미리 준비를 하신 분이겠죠. 커마 1급을 준비 거의 안 하신 분은 엑셀에서 이걸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엑셀을 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구조거든요. 이런 거 본 적 없죠. 우리는 다 셀 더하기 셀이라는 계산법을 알고 있잖아요. 셀 범위 더하기 셀 범위는 없죠. 자, 그래서 배열 수식이 뭐냐면 두 개 이상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의 집합. 형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셀 범위, 그러니까 셀 범위끼리 계산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위치끼리 계산합니다. 같은 위치끼리. 그리고 이게 배열수식이라고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주냐면 왼쪽 손으로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시고요. 왼쪽.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계산. 자, 이건 계산 몇 번 하셨죠, 방금? 한 번의 결과로 결과값이 4개 나왔죠.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산 지어갔던 그런 방식은 우리가 직렬 계산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값이 한꺼번에 여러 개 나온다. 이건 병렬 구조, 병렬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은 병렬 계산이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기능이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엑셀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봅시다. 순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이야기 훨씬 쉽지 않아요. 계산하는 방식이. 그런데 지금처럼 한꺼번에 갑자기 계산 한 번 했는데 갑자기 결과가 네개티가 나온다? 4개가 표시가 되어진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엑셀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다 그러면 처음 엑셀 쓰시는 분들은, 엑셀 썼던 분들은 머리가 되게 좋았나 봅니다. 이런 병렬 구조의 수식을 이해를 할 수 있다니. 우리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사실은 엑셀에서 이 병렬 구조, 이 배열 수식이라는 걸 엑셀 프로그램에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병렬 구조 쓰면 왜 병렬 구조가 그때 나왔냐면 그 계산 속도도 느리고 컴퓨터 하드웨어의 속도가 느리고 기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드웨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 되게 발전했던 입장이니까 굳이 병렬 구조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계산은 제때제때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제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끔 이제 함수를 이렇게 풀어놓으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엑셀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러나 어찌됐든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우리가 뭐 더하기 빼기 하신 거 있잖아요. 사칙 연산. 배열 수식도 마찬가지고 셀 범위 단위도 사칙 연산 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 교재 125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 첫 번째 그 출제 유형 1의 배열 수식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제정하시오. 성별이 남인 잠깐만요. 2번부터 할게요. 성별이 남에 해당한 인원수를 배열 수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썸함수 사용. 자,
이게 무슨 양이냐면, 자, 암산해 볼까요? 남자 몇 명 있습니까? 3명. 이렇게 암산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함수로 처리할 겁니까, 이거? 예? 여러분들 같은 무슨 함수 처리할 건가, 지금? 우리가 배웠던 함수로 처리한다면 무슨 함수 처리할 거죠? 공부 안 되셨나요? 저기, 카운트 이프 아닌가요? 예? 카운트 이프, 성별 범위, 콤마, 남, 조건값, 직접 입력. 근데 이건, 자, 엔터 치는 수식은 제가 앞으로 일반 수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이라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거, 일반 수식이라 표현할 거고요. 자, 셀 범위 다른 계산은 이거 배열 수식이거든요. 요건 이제 배열 수식의 형태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가감승제, 예? 요런 방식들이 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기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은 배열 수식을 이용한 특정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냥 따라오세요. 자, 2번, 동그라미 2번부터 문제 진행할게요. 자, 이꼴, 가로 열고, 성별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남. 자, 그리고 일단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닫고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자, 일단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쨌든 이 꼴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남입니까라고. 그럼 이게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셀 범위 전체에다가 덩어리 전체에다 물어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B가 남입니까? B3이 남입니까? B4가 남입니까? B5가 남입니까? B6이 남입니까?는 요 5번의 내용을 기호로 딱 표시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한 번의 계산이지만 한 번의 계산 안에 뭐 5번의 내용이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병렬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요 부분은 계산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 폴스라고 대답하겠죠. 여기도 폴스, 여기는 비, 남이니까 false. 여기는 남이니까 true. 여기는 남이니까 true. 비오에 가서 남, false. true.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하냐면, 자, 여기까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false, true, false, true. 자, 곱하기 1을 적겠습니다. 곱하기 1. 이제 방법이니까 이제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상수값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위치 계산하니까 모든 위치에다가 뭔가 곱하기 1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수값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곱하기 1, 여기도 곱하기 1, 여기도 곱하기 1, 여기도 곱하기 1. 그러면 펄스 곱하기 1, 트루 곱하기 1, 트루 곱하기 1, 펄스 곱하기 1, 트루 곱하기 1. 펄스 곱하기 1, 트루 곱하기 1. 계산돼요, 안 돼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계산이 안 되겠죠. 왜? 곱하기 연산은 산술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곱하기 연산하기 위해서 트루 펄스를 뭘로 변환을 시키냐면 폴스 값, 우리 V루급, H루급 기억나세요? 그 트루 폴스 적는 자리에 0과 1을 적었다는 거. 그러면 엑셀이 폴스 값을 0으로 환산해버리고 트루 값을 1로 환산해버립니다. 트루 값이 있다. 폴스 값이 없다. 그래서 1, 0. 그럼 이제 트루 폴스가 뭘로 바뀝니까? 0, 1, 1, 0, 1로 바뀐다고 해요. 그럼 이제 곱하기 연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면 지금 남아있는 값이 0, 1, 1, 0, 1이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3명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값이 3이 되려면 어떻게 처리하면 3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5개의 값을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함수가 뭐가 있죠? 좀. 이 개념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뒤에 거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작업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 만일에 엔터를 쳤다고 할게요.
엔터를 치면 에러가 뜬다. 왜? sum 함수 안에 자, 수정 상태에 들어가서 이런 인수를 작성해 본 적이 우리는 없다고요. 그래서 자, 셀 범위를 가지고 계산을 한 구조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배열 수식으로 계산해 달라고 엑셀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 마무리가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라고. 이것도 어쨌든 배열 수식의 기본은 아니지만 이 배열 수식의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배열 수식의 한 일종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빈셀에 우리 교재에 있는 것보다 더 이거 총 제가 6가지 지금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 6가지만 이해 다 되시면 끝난 겁니다, 이제. 자, 이거 if 함수를 통해서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자,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성별 전체를 다 가져옵니다, 통으로. 이게 배열 개념입니다. 이걸 남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딱 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false, true, false, true라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에?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내용은 충분히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만족한다면 1 값을 표시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0 값을 표시하겠다. 그리고 잠깐 대기, 잠깐 대기, 잠깐 대기. 자, 그러면 만족한다면 1 값을 표시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0 값을 표시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요 5개의 값에 대해서 합을 계산하면 되죠. 썸을 하면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족하지 않는 자리에 꼭 0이 있든 없든 3이잖아요. 다 더하면. 그러면 0 값을 다시 표시하세요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계산 순서, 계산이 2번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요건 총 몇 번 계산이에요? 5번 계산이라고 개념이.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걸 표시를 안 하면 계산 몇 번만 하면 됩니까? 3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잖아요. 계산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0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0이 필기에서는 저게 있어도 되는데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데 실기에서는 그냥 계산 방법을 줄여서 저걸 안 하려고 작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없다. 만족하지 않는 방법에는 처리 방법이 없다. 가로 닫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죠. 0값이 없이 0값 없는 데이터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남아있는 값에 대해서 어떻게 다 더하면 sum 그리고 Ctrl Shift Enter 자,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지금 요 방금 요렇게 계산할 때 1값 3개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sum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3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금 이렇게 1값 3개가 있다면서요. 이걸 다 더하니까 3이네요.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혹시 여기 더한다는 개념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3값을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이런 숫자 데이터가 몇 개 있죠? 3개. 그러면 카운트 함수 쓰면 되지 않을까요? 네? 숫자 1 데이터 3개 있다면서요. 그럼 숫자 데이터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다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equal if 가로 열고 성별에서 남 가로 닫고 죄송합니다. 콤마 만족한다면 1값을 표시하겠다. 그러면 무슨 값만 남아있다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 값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0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3개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걸 합이 아니라 숫자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카운트라는 함수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배열 수식은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게 되면 식 앞뒤로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걸 배열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에서 배열 수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배열 수식은 무조건 문제에서 배열 수식 작업하라고 명시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가 꼭 되셔야 됩니다. 자, 개수 구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방금 보여드린 겁니다. 결과값, 개수 구하는 결과값 세 가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가겠습니다. 성별남에 해당된 금액의 합계를 배열 수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거기 있는 건 나머지는 모른 척하고요. 자, 암산합시다. 성별이 남에 해당되는 금액의 합계. 그러면 무슨 함수 쓸 겁니까? 이거 계산하려고 일반 함수 쓴다면 무슨 함수 쓸 겁니까? sumif라는 함수 쓰지 않을까요? 조건 한계에 해당되는. 그러면 조건값을 찾을 범위. 그럼 시험에서 일반 함수로 계산할지 배열 수식으로 계산할지는 시험에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라고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일반 수식이죠. 엔터. 42,000이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앞에 게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자, 빈셀 선택하시고 이꼴. 자,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요. 성별 범위 가져왔어. 이꼴 남이냐고 물어보고. 그러다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아까 여기 개수 계산할 때는 곱하기 1을 했잖아요. 그럼 같은 위치에 다 곱하기 1을 했는데 지금은 곱하기 1이 오면 곱하기 1이 오면 안 되고 금액의 합계 계산, 금액 1 대신에 금액 값이 와줘야 됩니다. 금액 범위가. 같은 위치끼리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같은 위치끼리 계산하니까 C2, C3, C4, C5, C6이 될 거 아니에요. B2, B3, B4, B5에 해당되는 C2, C3, C4, C5, C6이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위치끼리 계산한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C2에 가서 뭐, 이제 C2니까 만 값을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C5에 가서 15,000을 가져올 거고, C4에 가서 만을 가져올 거고, C4에 가서 만을 가져올 거고, C5에 가서 2만을 가져올 거고, C6에 가서 17,000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곱하기 연산이니까, 그러면 폴스 트루 자체로는 계산을 할 수 없다 그랬죠. 변환을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숫자로. 0과 1로 변환이 일어난다. 그럼 0, 1, 1, 0, 1 곱하기 15,000, 2만. 그러면 자, 여기까지 딱 계산 나오면 얼마 남습니까? 0, 15,000, 0, 17,000 다섯 개의 값이 남겠네요. 여기까지 이 다섯 개 값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 값들을 다 뭐 하면 42,000이 됩니까? 다 더하면 되겠네요. 42,000 나오잖아요, 그러면 썸. 그 새로운 계산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새로운 계산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해 안 됩니다. 아예 새로운 방법입니다.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 자, 그다음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꼴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처리할 거고요. if 가로 열고 성별 범위 이꼴 기준값 문자 콤마.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 이제 중간 과정에 이렇게 나왔겠죠. false, true, true, false, true. 자, 상상해 보세요. 요것만 좀 원활하게 되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럼 만족한다면 값 표시는 아까 개수 계산해서 이 자리에 1이라고 표시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1 대신에 뭐 금액값이 오면 된다고요. 같은 위치끼리 계산할 거니까. 그리고 처리 방법이 자,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왜?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기에서는 0이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 근데 0을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0을 안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계산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 내용이 끝나고 나면 중간 과정에 15,000, 17,000은 세 가지 값만 남아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4만
자,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하셔야 배열 개념으로 계산을 해준다. 자, 그러면 방금 평균, 합계 구했네요. 그러면 평균은 구할 때요. 그러면 요 데이터에서 평균값 계산하면 썸 대신에 에브리지 썸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일반 수식으로 평균은 교재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에브리지 if를 통해서 일반 수식으로 처리한다면 성별 범위에 남 그리고 평균 계산할 범위 금액 범위 이렇게 하겠죠. 일반 수식으로 한다면. 자, 그다음 그러면 남자 금액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평균을 구하고 싶죠. 앞에 보세요. 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조건에다가 바로 데이터를 곱하면 0값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여기다 평균을 해버리면 나누기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평균은 합계 나누기 개수잖아요. 그럼 합이 42,000인데 나누기 합을 계산할 때 숫자 데이터 몇 개면 5개잖아요. 이건. 근데 평균을 계산하려면 합계 계산할 때 개수가 몇 개? 3개가 돼야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평균 계산이나 이런 거 하실 때 0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0값은 표시 안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 실기에서는. 필기 시험에는 0값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꼴 if를 통해서 성별 범위 이꼴 남 엄마 만족한다면 금액값을 표시하겠다. 가로 닫고.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요 값.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15,000, 17,000 평균을 계산하겠다. 에브리지. 만족할 때 처리 방법이 없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열고 닫고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자, 그러면 요 6개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자, 이 6개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다 뽑았죠. 보세요. 특징이. 그리고 나서 내가 개수를 계산하든 합을 계산하든 평균을 계산하든 계산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뽑을 줄 안다면 여기다 대놓고 뭐 최대값 찾으세요. 그러면 무슨 함수 쓰면 됩니까? 맥스. 최소값 찾으세요. 그러면 민. 맥스 대신에 또 무슨 함수 대체할 수 있죠? 라지. 라지 첫 번째 큰 값. 그다음에 민 대신에 무슨 함수 대체할 수 있죠? 스몰.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교재 124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있는 표, 그다음에 125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은 몇 개?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조건이 지금 한 개만 한 거고요. 그래서 자, 앞에 봅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조건에 맞는 데이터 뽑아서 특정 계산을 했다고요. 그때 개수값을 계산하거나 합계값 평균을 계산했다는 거죠. 그럼 조건에 맞는 데이터 뽑을 때 어떤 방법을 했죠? 단순 비교 연산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뽑아낸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0값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if 함수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었잖아요. 또 if 함수. 그때는 0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특징만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모든 설명이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이제 진행합니다. 자, 배열 1시트로 갑니다. 배열 1시트로 갑니다. 교재 126페이지고요. 어... 교재 126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동그라미 1번, 2번. 한 30초 될 테니까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 믿고요. 자, 데이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데이터를 조금 바꿔놓을게요. 부서명은 총 몇 개가 있냐면 총 18개가 있고요. 저만 바꿔놓을게요. 여러분은 안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화면 참고해서. 저 혼자만 바꿔놓을게요. 자, 앞에 봅니다. 자,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라는 표현에 문제 있었죠? 그러면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배열 수식 중에서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배열 수식을 이용한 특정 값을 계산하는 개수 합계 평균. 그래서 방금 하셨던 총 6가지, 자, 6가지 방금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걸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일단 부서별 인원수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부서별 인원수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알았을 때 판단하세요. 자, 부서별 인원수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꼴.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부터 뽑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배수시니까. 가로 열고. 관리부 범위. 일단 한 개만 할게요. 조셀 하나만. 자, 그리고 이꼴. 아까는 남 직접 입력하셨죠. 이제 이 왼쪽에 있습니다. 참조. 가로 닫고.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는지 이해되세요? 응? 자, 자, 이 부서명 범위에 관리부입니까? 물어보면 여기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서로. 제 화면하고 여러분 데이터 좀 다릅니다. 자, 일부러 설명드린다고 데이터 좀 조작해 놨습니다. 정렬해 놨습니다. true, true, false. 음. 그래서 true가 5개, 총 23개인데, 그 다음 false가 총 8개 나올 겁니다. 쭉 따라가 보시면.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개수, 자, 이제부터 외우세요. 개수는 1로 처리합니다. 곱하기 1. 자,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됐어요? 곱하기 1. 그러면 계산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뭘로 바뀐다고요? 1, 1, 1, 1, 1, 0, 0, 0. 그러면 중간 과정에 어떤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까, 이제? 응? 1 값이 남아 있을 거고. 1, 1, 1, 1, 0이 몇 개? 18개. 이해되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건에 맞으면 1 값이 있을 거고 0 값이 존재한다. 1과 0 값이 존재한다라고만 그 정도만 윤곽만 잡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런 1, 5개, 0, 18개가 현재 존재합니다. 요건. 예? 그렇게 1 몇 개, 0 몇 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할 거라고요? 자, 인원수는 1들의 합이라는 개념을 접근합니다. 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배열 수식 적으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요거. 자, 그런데 관리부, 기술부, 기획실, 인사부에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응? 관리부 계산, 기술부 계산할 때 이렇게 기획실, 인사부 어디가 틀리집니까? 조건 처리할 범위는 항상 일정해야 되죠. 부수명 범위. 그리고 뭡니까? 기준값이 다 틀려지는 구조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좀 다르고 그러면
자,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써야 되겠네요. 자, 앱 수정 상태에 들어가서. 자, 수정하실 때는 범위 설정. 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다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면서요. 절대. F4번 키를 통해서 주소 형태 변경. 자, A4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수정하실 때는 범위 설정. 시점을 놓쳤으면 판단할 시점, 주소 형태를 판단할 시점을 놓쳤으면 범위 설정.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른 기준값이 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럼 상대. 그다음에 수정가 끝났습니다. 수정이. 그럼 이 자리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인수 계산에 이런 방법이 있을 거 아까 이제 무슨 방법이 있었죠 또? 응?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을 때 if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아, 제가 6가지 다 할 겁니다. 교재에 상관없이. 방금 읽었던 여러 내용과 상관없이. 그 안에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으려고 합니다. 실대 참조 주소형태 바로 고민할게요. 자, 이꼴 관리부 상대 참조 콤마 만족한다면 1값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그러면 이거, 이거,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1자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1값을 표시한다면서요. 1, 1, 1, 1, 1.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고요. 그 어떤 값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if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어떤 내용이 나서 조건에 맞으면 1값이 나와 있고 0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0값이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0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이제 이 상황에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5개 있으니까 저걸 합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개수는 배열 수식에서 개수는 1들의 합이라는 의미로 접근을 한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그다음 우리 방금 배웠다시피 sum 함수 대신에 무슨 함수 쓸 수 있죠? 근데 현재 남아있는 게 숫자 1이잖아요. 그럼 숫자 데이터의 개수라고는 접근할 수 있네요. 그때 숫자 데이터의 개수 카운트 함수 쓰는 sum 대신에 카운트 함수 바꿔도 되겠네요. 카운트.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죄송합니다. 요거 마무리하고 싶시다. 위양 시작하셨으니까. 요 학계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자, 학계는 교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직무 수행 학계. 직무 수행의 학계를 계산하고 싶다. 라는 거죠. 학계까지 합시다. 학계까지. 학계가 되면 뭐 평균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자, 수식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이때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냥 단순 비교 연산을 통해서. 자, 부서명 범위. 절대 참조, 이꼴, 관리부 참조, 상대 참조. 만족과 곱하기 1을 썼는데 여기에 뭘 와야 됩니까? 직무 수행 범위가 와야 되겠네요. 직무 수행 범위. 1 대신에 직무 수행 범위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같은 위치끼리 계산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계산할 직무 수행 범위는 여기 가든 다 똑같은 직무 수행 범위를 이용해야 되겠죠. 네? 계산할 범위 절대 참조 F4번까지 주소형태 변경.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죠 이제? 이제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이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78, 77, 81, 88, 81, 76. 그 다음 0이 있어요 없어요? 0값이 존재합니다 이건. 요거 폴스잖아요. 곱하기 이거 하면 0, 0, 0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8, 77, 88, 81, 8, 76 이거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여기 0이 존재한다고요 지금은. 예?
홀수니까 곱하기 쓸 거 아니에요. 그럼 0 곱하기 얼마니까 0이잖아요. 결과는 중간 가정에. 거기에 대해서 합을 계산하겠다. 썸. 이 생각만 0 값이 있다 없다 생각만 딱 잡히면 제가 보기에는 끝난 겁니다. 이건.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그 다음 조건에 있는 맞는 데이터를 뽑을 때 무슨 데이터? 아 무슨 방법? if 함수 통해서. 자 equal if 가로 열고 부수명 범위 내에서 절대 참조 equal 기준값 부서 상대 참조 콤마 만족한다면 1값이 지금 개수 개념이 아니고요. 직무수행 합격이니까 직무수행 범위 절대 참조 계산할 범위는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같은 위치끼리 계산하니까 직무수행 범위 절대 참조.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 처리 방법이 없다.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데이터만 남아있죠, 이제? 0값이 존재해야 하네요. 처리 방법이 없으니까 0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족한다면 78, 77, 88, 81, 76 만족하지 않으면 그 어떤 처리 방법도 없다. 그 어떤 값도 없다. 그럼 현재 77, 78, 77, 88, 81, 76만 남아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합을 계산하겠다. sum. 뭐,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생각을 많이 해서 지금 힘들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 수식 작업했습니다. 컨트롤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